안녕하세요. 노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 양산 계획과 맞물려 해외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에어포스 테크놀로지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기사는 글로벌 데이터의 보고서를 통하여 KF-21의 양산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 자산의 분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2023년 국방 예산의 약 29.7%를 기술적으로 진보된 방산 인프라의 획득 또는 개발에 배정하여 자국의 제조 역량 개발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는 등의 수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대한민국 방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어포스 테크놀로지의 기사 제목 KF-21 양산 승인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기회 확대.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은 주황색 바탕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목 KF-21 양산 승인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기회 확대. 글로벌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KF-21 양산 승인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전략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며 국방 역량과 수출 잠재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20대의 생산이 승인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방산 수출 시장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미래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KF-21 보라매 전투기 20대의 생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국가 방위 전략의 도약이며 대한민국의 자국 내 방위 산업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수출 잠재력이 열렸다. KF-21 생산 승인의 의미. 데이터 및 분석 분야를 리딩하고 있는 회사인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KF-21 양산 승인으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방산 수출 기회를 확보하여 글로벌 방산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글로벌 데이터의 대한민국 방위 시장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군은 2028년까지 40대의 KF-21을 도입하고 2032년까지 80대의 기체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데이터의 최신 분석 보고서인 FSD는 KF-21 생산 승인이 대한민국의 방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보유 고정익 항공기의 84%가 비교적 신형 모델인 상황에서 KF-21의 도입은 구형 장비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여 항공 전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고정익 전투기의 약 20%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KF-21 생산 승인은 대한민국의 자국 내 방산 제조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공급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글로벌 데이터의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분석가인 하프리트 시드는 KF-21 생산 개시는 대한민국의 자국 내 방위 산업의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설계하고 배치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KF-21 생산 개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체 생산 방위 산업 생산에 중점을 두는 것은 즉각적인 방위력의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더 보다 넓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내 방산 공급망 인프라를 육성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업 및 거래, 대한민국의 방산 파트너십. 글로벌 데이터의 대한민국 방산 시장 2023-2028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3년 국방 예산의 약 29.7%를 기술적으로 진보된 방산 인프라의 획득 또는 개발에 배정하여 자국의 제조 역량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는 이러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동맹국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올해 미국의 플랫 앤 휘트니는 대한민국과 협력하여 F-15 이글스와 F-16 파이팅 팰컨을 유지하기 위해 3억 5,500만 달러, 하나 4,8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해군은 비엔나에 본사를 둔 쉬벨 그룹으로부터 무인 항공 시스템을 조달하여 캠콥터 S-300으로 드론 함대 도입을 착수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KDX-3 배치2 이지스 구축함을 위한 아음속 해상 스키밍 공중 표적 획득에 대한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두 어널리스트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두 가지라고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권 영토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국 방산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급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KF-21의 운영 수명 기간 동안 효과적인 유지 보수와 높은 가동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방산 분야의 자립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우방국으로의 수출 기회도 열어줄 것입니다. 장기적인 비전, 방산 부문의 자립과 수출 기회. 전 세계 군대가 잠재적인 고강도 분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합리적인 가격과 현대화 노력 면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협력과 미국 기술 이전을 통해 얻은 이점들이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필리핀, 태국, 인도, 베트남, 호주 등의 국가와의 거래는 대한민국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과 윤리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방산 산업은 번창하고 있으며, 이러한 번창은 정부의 지원과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의 수요 증가에 힘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 폴란드 대한민국 기본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러 방산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폴란드는 K2 흑표 주력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의 다양한 군사 장비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기사의 번역 내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한 해외의 관심과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댓글 중에도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위치에 올라왔는지 참 격세지감을 느끼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수십 년 동안 눈칫밥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우리 후손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